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친은 32살, 저는 28살입니다. 남친하고는 같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담배 안 피고 술 잘 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실 성실하기도 하고요. 담배 안 피는 남자가 저의 이상형 조건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위에 오빠가 2명 있고 남친은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1명씩 있어요. 오빠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돈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 줄 생각도 못 했네요. 저희 집은 제가 막내고 하니까 시집 갈 때 신경 써서 보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이고요. 남자친구는 이때까지 모은 돈이 3천이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각자 집에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내년 1월에 계약 끝나는 집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오빠들이 고생하지 말고 받으라고 계속 설득하기도 했어요. 저희 오빠들은 전부 학교 장학금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다녔는데 저는 학비를 몇 번 집에서 해줬거든요. 또 막내딸이라고 오빠들보다 항상 용돈도 많았고 하지만 부모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도 안 받고 싶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집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감사히 잘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1달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게 있다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남자 32살에 1달에 300 정도 벌면서 모은 게 3천은 아닌 것 같다고. 혹시 시댁 살림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둘 버는 액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었죠. 상견례 때부터 티격태격이었지만 오빠 믿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예단을 2천을 요구하더군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2천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 전세를 구해주셔도 예단 2천이면 많은 편인데 게다가 집도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오빠한테 솔직히 2천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봤는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친척들한테 할 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돈 3천으로 장가 준비하는 거고 집도 우리 집에서 하는데 무슨 예단을 2천씩이나 요구하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돈께서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니 둘이 아끼고 아껴서 집 늘려가는데 보태라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반상기, 은수저, 명품백, 사돈의 팔종까지 아주 목록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예물은 까르띠에에서 할게요 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예물은 까르띠에에서 맞추고 싶었어요. 결혼 예물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싸가지 없는 애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예단은 왜 바라시는 거죠? 솔직히 과하신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 집 잘 사는데 막내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시네요.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결혼에 대한 예절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날 어이없이 들은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집 땅 파면 돈 나오는 집 아닙니다. 다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이룩하신 거고 저 그 재산에 털끝만큼도 관심 없거든요. 절 무슨 로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빠 만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솔직하게 말해라. 오빠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고 있냐고 물으니까 1달에 100만 원 드리고 있다네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2분 다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왜 100만 원씩이나 드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야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난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했어요. 오빠가 화를 내더군요.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 월급인데 제가 무슨 참견이냐입니다. 순간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집은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혼수는 오빠가 해와. 이게 맞지 않아? 난 혼수도 내가 할 생각까진 없어.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 다 빚이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도대체 나도 잘 모르는 우리 집 규모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저러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신혼여행 갈 때 본인들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 결혼 무르는 게 답이겠죠? 오빠 하나 믿었는데 이제 오빠도 못 믿겠고요. 정말 속상해요. 청첩장 돌리기 직전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사연은 사연다 후기가 두 개네요. 이 사연의 첫 번째 후기입니다. 저 파혼했습니다. 그냥 오빠한테 파혼이라고 통보했어요. 파혼이랄 것도 절차도 없었네요. 아직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었으니까요. 어제 밤새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 폰을 켜보니까 정말 엄청 전화가 와 있더군요. 문자가 어찌나 와 있는지 다 보기가 귀찮더라고요. 이야기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등등. 어쩜 예상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얘기만 하는지 전 아침에 회사에 전화해서 결근했고요. 가족들이랑은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네가 좋은 거면 됐지 하고 그냥 포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아직 사람 보는 눈을 못 키웠나 봐요. 가족들이 반대했을 때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보자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래서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나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마칠 때 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뛰어와서 절 붙잡더군요.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제 차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새벽까지 기다렸다나요? 모르는 차 번호라서 물어봤더니 대강 우리 집이라고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그것도 창피해요. 수요일 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미치겠더라고요. 업무상 받아야 할 전화도 있어서 폰도 못 거두고 진짜. 그날 퇴근하고 내려가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예 예비 시모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참에 저도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자는 곳으로 일단 갔어요. 혹시 몰라서 큰오빠 보고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 넣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예단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까지 저한테 당연히 면봉백 예단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요. 제가 입안 열고 있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주절주절 이야기하셨어요. 참 기분 이상했어요. 정말 며칠 사이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차게 식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그냥 이상했어요. 눈물도 안 나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구나. 나 정말 행운아인가 봐.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 안 바뀌고 이 이후로는 안 뵀으면 좋겠어요. 오빠한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 이제 오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겠냐고 하시면서 너도 아들 가져봐야 내 심정 안다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네요. 그냥 짜증나서 있는데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전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급하게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제 손목을 자꾸 잡으려고 하시길래 뿌리쳤어요. 제가 예의에 어긋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 하고 있는데 큰오빠가 와서 화를 냈어요. 우리 집 식구들 하나같이 그쪽 집하고 이제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 동생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고 소리 높이니까 예비시모 당황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 아직 연락은 오고 있지만 저희 집은 결론 내렸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속 시원하네요. 속 시원한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끝내게 된 게 지금은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을 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짧은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분 결혼하시네요. 신랑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 후기입니다. 전에 파혼한다고 글 썼던 저 결혼합니다. 혹시 이 글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네요. 벌써 참 오래전 일이 되었다는 게 날짜를 보니 실감이 납니다. 저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물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작년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생을 함께하게 될 사람이네요. 사실 그때 그 사람을 보내면서도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한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동안 정말 많이 울기도 울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죠. 오히려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겁없이 썼던 걸 생각하니 지금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인연이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건지, 결혼할 남자친구는 저와 취향이나 취미가 참 비슷합니다. 집안 환경이 검소한 것도 비슷하고요. 사소한 점에도 배려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이해심이 깊고 책임감이 제일 장점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안에 남아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겁내던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준 지금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네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풍부해졌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빠도 저 만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해준답니다. 결정적으로 전 지금의 시부모님에게도 매우 만족하고 예상되는 미래에도 만족합니다.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 제가 밍크를 사드렸더니 밍크는 필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는 못 있겠다고 하시면서 신경 써서 골랐을 텐데 거절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신 그날 같이 백화점 가서 예쁜 정장 한 벌 해드리고 피부 관리샵 같이 가서 마사지하고 왔네요. 예물하러 가는 날은 너무 신경 써서 해주셔서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신혼집 꾸미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매우 만족해 하시고요. 저희 엄마랑 언제 만났는지 만나서 엄마가 몰래 남자친구에게 양복 한 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흐뭇하기까지 해요. 결혼할 때 집안 환경이 비슷해야 잘 맞는다는 말,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행복해요.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지금 이 남자와의 결혼, 추가받고 싶어 글을 썼어요.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 잘 살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